안녕하세요. 두배 행복함의 김기대입니다. 자, 예산 집행의 재정 통제를 위한 제도 해볼게요. 여러분, 집행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통제를 잘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또 변화된 상의 신축성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할 건데요. 통제를 위한 제도와 신축성 유지 방안을 요걸 두 개를 한 번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두 개 나와서 잘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자, 통제입니다. 이거 한번 제가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예산이 다 심의결이 이제 끝이 나죠.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주냐면 중앙관서의 장한테 준을 줍니다. 미리 이제 물론 중앙관서의 장이 저 이렇게 돈을 배정해 주세요. 배정 요구서를 올리면 기재부 장관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이제 돈을 떨어뜨립니다. 만약에 총 1000억이라고 하면 기부장관이 1, 4분기는 그래 너는 300억만 써. 2, 4분기 200억이야. 뭐 300억이야, 200억이야. 이렇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 이제 행정 내부에서 이제 통제인데요. 일단 기재부 장관이 우리 중앙 관서의 장한테 이렇게 분기별로 주요. 딱 주고 나서는 이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에 딱 이렇게 돈 줬다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기 자 여기 중앙 관서의 장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우리 다시 소속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재무관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자, 300억 왔으니까 너는 지금 이제 한 150억만 써. 그 다음에 딴 쪽은 너는 만약에 50억을 써. 요 돈 안에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 재배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통제죠. 그 돈 좀 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서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게 이게 배정이고요. 기획정관은 배정한 때는 감사원이 통제한다. 그러니까 왜 이게 통제인 줄 알겠죠? 요 돈밖에 못 써요. 1000억을 한 방에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재배정은 중앙서장이 산하기관장이나 아니면 재무관한테 주는 거예요. 산하기관장이나 재무관한테. 그럼 요 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통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타입니다. 여러분 예타. 총사비가 500억 이상이고 규모가 300억 이상. 그러니까 어떤 규모냐면 지원 규모. 총사비가 500억 이상이고 정부의 지원 규모가 500억,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장관이 실시해서 만약 이거 타당성 없으면 돈 안 주고 사업 안 합니다. 오케이? 500억, 300억 이거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지출 원인에 대한 통제입니다. 채무 부담의 원인가 되는 지출 원인 행위와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의 이유나 그러니까 이 재무관이 만약에 이제 우리 쉽게 해서 우리 탱크를 샀다 그럴게요. 탱크를 샀는데 이거는 이제 100억 주고 샀는데 얘가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걸 지출 원인 행위랍니다. 돈이 나갈 원인 행위, 계약 같은 거 하는 거. 또 얘가 근데 돈을 주면 안 돼요. 그럼 삥땅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누구한테 주냐면 지출관한테 줘요. 지출관한테. 나 이거 100억짜리 계약했어. 그럼 지출을 딱 보고 오케이 합리적 계약이면 돈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보고하는 건 다 통제입니다. 회계 기록 및 재정 보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카드 쓰면 엄마한테 띵동 가는 거는 다 통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원도 함부로 못 늘려요. 정원은 행안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협의해야 되는 거고 보수는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 장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의 통제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수의 계약이 안 돼요. 오케이? 특정한 성계약은 승인하지만 일정한 금액 이상은 수의 계약이 안 된다. 통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고 채무 부담에 대한 통제입니다. 이런 빚을 낼 수 있는 거는 신축성이에요. 하지만 국고 채무 부담에 대한 통제, 미리 국고 채무 부담이 할 때 국회 의결을 받아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건 통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한테 미리 허락받아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사업비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기간을 정해서 미리 기재부 장관 협의해라. 이게 뭐냐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0억짜리 사업이에요. 한 3년짜리. 근데 처음에 한 20억만 살짝 들이미는 거예요. 그럼 20억은 예산에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통과시켜요. 그 다음에 980억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자기 기재부가 헉 그러죠. 야 이런 돈 왜? 그러면 야 작년에 네가 20억 줬잖아. 하라며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에 우리 이건이 어떻게 건축을 200억 이상, 토목을 500억 이상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통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산 집행의 신축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워요. 여러분 한정성 원칙 예외가 다 신축성이에요. 이용은 입법 과목 간에 바꾸는 거죠. 전형 행정 과목 간에 세학목 간에 상호융통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축성이고요. 이체는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가부에서 하는 일을 여가부가 폐지되면 이거를 어디로 넘어가냐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신축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써야 돼요. 근데 돈을 2월 하는 거는 역시 이것도 신축성 유지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비비도 비상금이죠. 그러니까 신축성이죠. 우리 일반 회계의 1% 이내로 편성합니다. 지방정부는 편성해야 된다. 중앙정부는 편성할 수 있다. 오케이? 비상금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원래 1년에 끝내야 되는데 계속비는 5년짜리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연장 5년도 가능하고. 이것도 역시 신축성이죠. 그 다음에 빚을 내는 거예요. 원래 빚 내서 내년 갚죠. 그래서 국고채무부담액 같은 경우도 역시 신축성이다. 근데 국고채무부담액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아라. 그건 이제 통제인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방에 딱 정리하면 우리 통제와 신축성을 한 방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배정 재배정이 제일 잘 나오죠. 왜? 신축성 중에 하나 배정 재배정 넣어서 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두 배 더 행복함의 김규도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우리 한번 꼭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